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녁 밤 시간의 에너지 클래스가 다룬 방송 여의도 클래스입니다. 올해의 가장 주식시장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개인들의 매매 증가. 지난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거래 대금이 무려 31조 원이라고 합니다.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 지난해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9조 원대에 비하면 이 몇 배예요? 한 3, 4배 가량 개인들의 힘이 필요할 때고 우리가 개인들이 같이 서로 도울 때입니다. 자,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도 평온하게 보냈는지요. 자, 코스피가 14일 만에 2,4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세 역시 보였고요. 348억 원 가량 외국인 기관들이 각각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장중 기관이 7거래일 만에 잠깐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 중에 연기금만이 순매수, 코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는 10일에 유럽은행의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저금리 기조와 또 추가 정책 발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겠죠.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셨어요? 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받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오늘도 드릴게요.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출연자를 모셔볼까요? 황윤석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박진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가을 하늘이 참 청명하고 이제 가을의 문턱까지 성큼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 가을의 주식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까?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지만 종목 수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이 더 많네요. 황윤석 전문가님. 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수는 올랐는데 저는 오늘 내내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그 주식을 매도하고 아무리 동학개미라고 하더라도 개인들만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장이 아무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좀 마음의 위안이 됐던 거는 고객 예탁금이 큰 폭의 증가를 보여서 63조를 기록했다는 거. 이게 좀 위안이 되는 거고 역시 동학개미의 힘은 위대했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굉장히 집중화되고 차별화된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거는 소위 뭐 뉴딜 관련주, 그린 뉴딜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5G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그게 다 전강후약으로 막판에 다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지금부터는 정말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라라는 오늘 장 한마디. 삼성그룹주가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를 오늘 톡톡히 했는데 삼성전자의 부활은 물론 반갑지만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뭐 뉴딜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이 싹 올랐다가 또 막판에 힘을 빠지는 모습을 보고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려웠던 하루가 되셨겠다. 좀 조마조마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박진석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오늘 저도 의견은 비슷하고요. 근데 제가 시장 자체가 약간은 그 태풍 속에 눈에 있는 시장 같습니다. 그 말씀은 시장 자체가 저희가 뭐 거래소, 코스닥 양대 지수가 예전처럼 뭐 전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고요. 말 그대로 해서 조용히 상승하고 또 조용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면 거의 조용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도 지금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만 보시더라도 개인 매수,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이 흐름은 여전했거든요. 그래서 매수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 오늘 보시더라도 양대 시장 개인은 그 양대 시장 합쳐서 1,900억 매수, 또 기관과 외국인은 1,400억 매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어떤 매수 매도의 절대 양도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그만큼 수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시장은 어떤 큰 변동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을 사실은 수렴하는 단계를 보여지고요. 위든 아래든 시장은 이제 조만간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올 걸로 보여져서 투자자분들도 어떤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좀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전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4% 가량 올랐는데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종목에서는 수급이 그다지 좀 별 볼 일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네요. 태풍의 눈 안에 있다. 자, 여기서의 우리의 대응이 정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두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라인업을 많은 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자, 오늘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물론 무료고요.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소통하겠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보내주신 분께 선정해서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주제를 눈여겨봐야지 이번 주 시장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황유선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주제 공개합니다. 네, 기술주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과 미국의 급락 커플링. 네,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가 네. 좀 심상치 않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미증시가 휴장이었잖아요. 그동안 참 잘 나가던 성장주, 주도주였던 애플, 테슬라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도 위험한 건가요?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한 다음에 이제 하루 휴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일본의 소프트뱅크스의 손정희 회장이 미국 기술주를 대거 매수를 했다. 그래서 거기서 콜옵션을 청산했다라는 루머까지도 월가에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보니까 일본 소프트뱅크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소위 빅테크 소위 마가 팡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을 지금 보니까 4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400억 불 정도를 매수한 걸로 하고요. 또 콜옵션도 상당 부분 또 매수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서 쉬는 동안에 어제 장에서는 일본 증시도 하락하면서 주로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마이너스 2%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루 쉬고 지금 10시 반에 개장할 때 지금 다들 이목이 집중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기술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런 펀드들이 대거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그러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거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좀 불안한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목요일 날이 네 마녀가 춤을 춘다는 이제 9월의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이제 사실 누적 순매수를 청산할 만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쌓아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관이 팔짱 끼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패턴이 지속되면서 이럴 경우에는 지수의 큰 폭의 출렁임도 지금 배제하기 어렵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공교롭게도 2,400선에 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입니다. 2,400선도 지금 저항선이고요. 코스닥은 사실은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만 900선 부근이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장막판에 하락 마감한 것도 상당 부분 좀 불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서 역대 8조 원 규모의 5G 빅딜에 성공했는데
사실은 그게 5G 관련주들로 쭉 확산이 되다가 막판에 다 밀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투자자 여러분들 쪽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국내외 변수를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리스크 관리도 좀 철저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하고 전 세계의 이목을 받는 오늘 밤 미국 시장입니다. 자, 우리는 국내와 국외의 변수들을 좀 쌍으로 봐야 하는 이번 주고요. 국내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쿼드러플 미팅데이도 또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고 외국인 기관 시장 매도세가 지속되는 부분도 부담 요인이네요. 2,400포인트가 코스피가 저항선이었는데 그거를 뚫었지만 역시 여기서 더 올라갈까 의문이고 코스닥은 900선의 저항이 또 두텁다. 조금 보수적인 요인들도 오늘은 좀 컨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진석 네. 전문가께서는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지금 여전히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타이틀을 제가 테슬라와 애플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주도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그 타이틀 그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여전히 그 액면 분할 전에 $500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000 약간 위에 걸쳐 있는데요. 오늘 현재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선물도 마찬가지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현재 제가 여기서 한번 이 차트를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로 3% 하락,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10% 정도 약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요. 현재 시점에서 시간 외 거기 마찬가지로 시간 외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지금 그 나스닥 선물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액면 분할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좀 도구로 다가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관련이 있는 LG화학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오늘 거래소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들이 최고점에서 10% 가깝거나 넘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최고점에서 약 2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또 중요한 게 최근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 그 물량을 고스란히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벌써 이제 나스닥 시장의 대표주죠. 애플, 테슬라. 그래서 최근 고점 논란과 함께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연관성이 깊은 종목들도 사실은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란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태풍 속의 눈처럼 지금 시장은 어떤 그 변화를 좀 앞두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개인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승부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그 3월부터 7월까지 어떤 흐름이죠. 그게 다시 어떻게 보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과 또 기관 외국인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편을 먹고 개인과 말 그대로 어떤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마 2차 전지주들 여러분 한번 수급상을 보시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면 일방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다 유동성의 힘으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2차 전지를 버리고요. 배터리주를 버리고 또 경기 민감주, 또 저퍼주, 가치주 이런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그 외국인과 기관은 기존의 주도주들의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고요. 개인은 상승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처절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다 오른 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어떤 배를 타실지, 예. 그 배가 난파선이 될지 아니면 유람선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정말 지금 3월부터 7월까지 다 같이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성장주 주도주로 갈 것인가? 그중에 대표주인 2차 전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장에서 맞는 어떤 종목도 군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군들을 갈지. 그런 것들을 그 시장상에 맞춰서 좀 예민하게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수익률은 한 달, 두 달 후에도 아주 큰 격차를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타실 배가 유람선이 될 것인지 난파선이 될 것인지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좀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이 자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그러실 거죠? 네, 마침요?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럼요. 네, 당연스러워요. 그럼요. 그 외국인 기관들이 기존 주도주였던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고요. 개인들은 계속 상승 베팅을 하고 너무나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네. 네. 여기서의 이 기준의 잣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미국의 기술주의 급등의 랠리의 주역의 고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술주의 앞으로의 운명이 이 손정희 회장의 콜옵션 성패 여부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손정희 회장이 상당 부분 금액을 배팅을 했는데 그걸 만약에 청산한다든지 차익 실현에 나선다 그러면 투자자들 쪽이 거의 패닉 상태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에서도 소프트뱅크 주가가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 흐름도 나타났었고요. 지금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중국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대방인 바이든 그 후보를 겨냥해서 민주당의 후보를 겨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수가 이제 11월 3일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게 치열한 어떤 접전으로 가면서 혼란 상태로 가면 증시에는 또 이런 게 상당히 불확실성 요인 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주도주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기술주들의 단기 차익 실현 그다음에 상당 부분 주가가 횡보 내지는 조정을 보일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나 좀 그 눌림목이나 이런 쪽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시간의 거래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애플이나 그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 미국 기술주들이나 지수는 뭐 어차피 큰 폭의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술주들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도 이런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애플과 테슬라가 워낙에 주도주,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크게 했기에 이들의 향방을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이잖아요. 과연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 이제 경기 민감주나 이제 뭐 접어주나 이런 걸로 손바뀜이 되는 건지 그것이 아마 지금의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애플과 테슬라가 여전히 시간에 의해서 급락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관련주들이 유동성이라는 힘은 있지만 그 외에 버틸 힘이 뭐 보이나요? 사실은 뭐 지금 오롯이란 표현이 맞겠네요. 오롯이 지금 개인의 유동성으로 버텨내야 하는 시장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저희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그 HTS로 수급 상황을 보시면 지금 그 배터리 3사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처절하게 지금 계속 버리고 있습니다. 물량을 하락에 배팅하고 있고요. 예, 한번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저희가 뭐 이중바닥, 삼중바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지금 2차 전지가 개인의 이동성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흐름이 깨지고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상승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어떤 흐름상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저도 뭐 버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은 깨질 수 있다. 이걸 항상 유념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고점에서 10% 하락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순간 바로 조정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테슬라도 바로 저희가 지난 이틀 연속 급락을 했었죠. 첫날 5% 하락, 다음날 또 5% 하락. 거기서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10% 정확히 찍고
그 반등이 나와서 낙폭을 한 1%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잔세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대한 믿음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의 주도주는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현재의 저퍼주, 경기민감주, 내수 가치주, 예, 그거는 저희가 시장 흐름을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점 논란이 있는 종목들은 저도 뭐 2차 전지들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점 논란이 있는 주들은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관망하시는 자세에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팁도 전략 면에서 아마 중요한 것들 쏙쏙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어떤 종목을 새롭게 택하실 분들은 저희 또 라운드 3에서 좋은 종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자, 오늘 라운드 1을 정리하면서 전문가들의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미국도 봐야 되고, 오늘 미국이 정말 개파락 출발을 할 것인지, 내일은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들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 정리해볼까요? 황석 전문가님? 저는 지금 뭐 좀 쉬어갈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초조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진입하지 않고 손실 안 보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 이것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야 될 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섭 전문가님? 예, 저도 뭐 개인의 힘을 믿자 이건데요. 지금 저도 제가 요새 매매하는 종목들이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제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도 개인의 힘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힘을 믿자. 이거밖에는 사실 지금 뭐 저희 지금 시장 상황을 다르게 설명할 길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지금 8시에 생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하라, 또 테슬라 하라, 지금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보실 거예요. 또 12시에 재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속 미국 시장과 같이 한번 눈여겨보실 테고요. 자, 라운드 1 화면으로 정리하고 들어오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썰정, 여러분은 저녁 밤 시간에 에너지 클래스가 다른 방송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료입니다. 문자 메시지 열려 있는데요.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두 전문가에게 궁금한 사항이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렌드 클래스를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코스피가 무려 14일 만에 2,400을 돌파하고 상승을 보였지만 무려 하락 종목이 520여 개, 상승 종목은 310여 개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다른 종목은 오늘 좀 더 힘든 소외를 좀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번 주에 가장 주요하게 트렌드 클래스에서 봐야 할 부분들을 오늘 주제로 선정을 했어요. 눈여겨보시죠. 주제 공개합니다. 네,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승기 잡을 섹터는 어제 우리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아주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의 정책 활성화로 이 펀드부터 K 뉴딜 지수까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요, 이 종목들의 장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정말 유동성 장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개인과 그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그 동향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들은 이제 49조 정도를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들은 26조 정도로 순매도했어요. 그리고 또 기관들은 22조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결국은 이게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다.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한국판 뉴딜하고 이제 그에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요. 그게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게 7월 달에 처음에 이 발표를 할 때는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76조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추후에 이제 160조로 늘렸죠. 저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나눠져 있고요. 뭐 DNA, 교육, 인프라, 그러니까 사회
각계의 어떤 그 모든 산업 부문이 어떻게 보면 모두 아울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시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한번 보시면 이 관련주들이 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린 뉴딜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뭐 태양광 풍력과 같은 그 저기 그린 에너지 쪽, 그 다음에 또 그런 종목들이 볼 수 있는데 오늘 시초가에 그동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시초가에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대량 거래를 수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지 신호인지 아니면은 단기 조정 이후에 또 갈 건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상당 부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은 제가 볼 때 이 태양광과 풍력과 이런 종목들은 하루 이틀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지수를 좀 보면서. 반면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디지털 뉴딜은 종목별로 잘 고르면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수익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서 저평가된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을 들어간다면 그것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5G 관련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이나 클라우드 관련주, 그 다음에 그 보안 관련주들도 사실은 넓게 보면 다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 디지털 뉴딜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쫓아가지 마시고요. 아침에 슈팅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쭉 밀리는 걸 보면서 거래량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 상장도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또 카카오뱅크 상장과 관련해서 뭐 한국금융지주나 뭐 예스24 같은 종목들이, 한국금융지주는 제가 최근에 그렇게 급등하는 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하루에 20% 이상 막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주식 투자 경력 뭐 20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못 본 시장들이 정말 막 하고 있으니까 많이 당황스럽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개인들의 유동성 장세가 저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지금도 계속 자금들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지금 제가 우연히 뭐 들어보면 야, 이거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정말 초보 투자자들, 예비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볼 때 제로 금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 있어서 시총이 너무 작거나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는 거는 그 추격 매수는 상당히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쪽에서도 잘 찾아보면 저는 그 뭐 좋은 종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플도 지금 세계 최대 풍력 터빈의 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이 태양광 풍력은 사실상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건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에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정책주로 육성을 하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쪽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서 지금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에 많이 돼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국내로 확산될 때는 이제 해외나 이런 투자에서 수익을 발판으로 해서 국내 투자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좀 더 수익적인 측면이나 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로 나누어서 좀 더 종목별로 세분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그린 뉴딜이 좀 무너지는 걸 보고 내 정신도 같이 무너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일일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린 뉴딜 하면 뭐 대생에너지, 녹색 인프라, 디지털 뉴딜하면 비대면 경제, 뭐 네트워크 등등인데 황석 전문가님, 네. 이게 교집합을 이루는 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도 싶은데 좀
덜 오르고 약간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좀 위험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지금 좀 전에 우리 박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집합 쪽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저는 뭐 자율주행차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그 솔루션 개발하는 그 뭐 예를 들면 효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대형사들 쪽에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자율주행차나 이런 쪽으로 원용이 되고 IT 쪽으로 원용이 돼서 그게 솔루션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시총이 작거나 주식 대주주 지분이 적고 주식 수가 너무 많아서 뭐 5천만 주, 1억 주 되는 것들이 하루에 거래량이 2, 3천만 주, 3, 4천만 주 막 폭발적으로 터지는 종목들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탄탄하게 실적을 밑바탕으로 한 그 좀 시총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에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아마 좀 그린 스마트 뉴딜, 뭐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업종과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보시면서 한번 교집합을 찾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등등의 이런 좀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진주 같은 종목을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린 뉴딜이 디지털 뉴딜보다 더 각광을 받기도 했잖아요. 더 관심이 좀 크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 질문들도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풍력주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등등인데 박혜서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이제 태양광, 풍력,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각광을 받을 것인가. 근데 분명히 어떤 부분이 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업체와 풍력 업체에서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어떤 주가 모멘텀은 풍력 쪽이 더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미 태양광은 기존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떤 그 시스템들이 구축이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풍력은 사실 이제 시작인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풍력 사업 자체가 여전히 투자할 기회도 많고 또 어떤 그 수요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풍력 쪽이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더라도 세계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의 가능성도 큽니다. 그 이유는 현재 풍력 발전 1위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2위는 미국인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내년까지 호황이 예상이 되고요. 중국은 사실은 그 최소 2024년까지는 호황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미국 대선에서 저희가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되면 슈퍼사이클인 장기 초호황 국면 진입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슈퍼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정책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 경제와도 연결이 되면서 진정한 청정에너지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을 놓고 보자면 지금 EU에서도 추구하는 게 바로 그린 수소 관련 투자를 발표해서 해상 풍력을 이용한 투자가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미국과 어떤 대선도 사실 연관이 있거든요. 이 풍력 사업은 분명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 시기를 놓고 보자면 사실은 이 미국 대선이란 게 약간 이거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는 이 풍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길 것인가 공화당이 이길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보자면 사실은 여론조사는 물론 민주당이 유리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그런데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한 그 시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을 돌아와 보면 민주당이 이긴 적은 단 3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인종 간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인구가 많은 남부 쪽은 공화당 지지, 또 인구층이 얇은 중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 이런 쪽은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 이렇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뭐 공화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공화당이 사실 유리하다고 합니다. 단 하나 기대할 부분은 집권 3년 차, 그러니까
집권을 한 지 3년 차에 어떤 3년 차에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경영 있죠. 그러니까 회계 아니면 그런 그 부분이 4년 차에 만약에 나빠지는 경우에는 보통은 그 대선 후보가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만 딱 믿을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서 좀 그 투자하실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뉴스를 보더라도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부유체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들이 부유식 어떤 그런 해상 발전 사업에 적극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또 이런 어떤 기업들이 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보면 저희가 이런 어떤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풍력 사업도 기존에 저희가 알던 해상 풍력 이거 말고도 여러 부유식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박재서 전문가님께서요. 네. 풍력이라는 그 키워드를 되게 자주 좀 긍정적으로 주셨어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더 느끼셨을 겁니다. 예. 새로운 먹거리, 예. 부유식 해상 풍력 사업이라는 것도 되게 눈여겨봐지고요. 글로벌 풍력 발전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여기서에 대해서 또 토론을 더 깊이 들어갈 텐데 이제 종목을 들어갈 시간이 됐어요. 라운드 2 정리하고요. 라운드 3 함께 할게요. 네, 투자의 최전방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클래스가 다른 방송,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종목도 점검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 과연 주식시장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지 미국 시장이 너무나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하지만 시초가가 저점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먼저 황은석 전문가님, 저희 종목 중에요. 시젠이 네. 드디어 목표가에 되게 빨리 도달을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되게 시세 분출도 강했고요. 네.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장중에 급등을 해서 저도 좀 많이 놀라서 봤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급등한 이유가 이제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5종 바이러스를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9월 달에 전 세계에 출시한다. 이런 게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장 막판에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거의 1%, 장중에 한 20%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거보다는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실려줬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거래가 실렸는데 이렇게 길게 윗꼬리를 달면 이게 그 고점 신호 또는 매도 신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게 생각이 좀 다른 게 유동성 장세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거래를 실으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그걸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셔서 자꾸 단타를 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최소한 두 자릿수 수익이 났을 때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을 때 안 움직일 때는 안 사다가 재료가 폭발해서 막 급등하고 거래가 터질 때 따라가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사놓고 폭발할 때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고 일단 차익 실현을 했는데 저는 뭐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일단 차익 실현에 만족하고요. 3분기 실적이 나오면 또다시 뭐 급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조정받은 이후에 매수해도 상관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매수가 23만 원대에서 목표가 28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여기에서 만족을 하고 수익 실현 같이 하자. 혹시 함께 수익나신 분들 축하드려요. 자, CJ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축하의 기쁨을 같이 나눠야 되겠네요. 잠잠할 때 매수해서 폭발적일 때 던지는 것이다. 네, CJ도 지금 그러한 방식을 해주셨고요. 박진서 전문가님 떠오르는 종목이죠, 여러분. CJC 푸드. 네, 이제 뭐 70%, 뭐 80%가 넘어가는데 제2의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해 지금 고군분투 중이십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예. LS 전선 아시아가 되게 최근의 종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벌써 두 자릿수. 네. 예, 지난 제가 이게 아마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금요일 말씀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제 방송을 보시고 종목을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종목의 움직임들은 바로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바로 반응이 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요. 바로 다음 날 5%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 종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포들이 입장을 한 종목들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근데 여러분들께 보실 때 이런 급등주가 나올 때 다음날 바로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아마 이 종목을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실제 투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종목을 제가 만약에 지금 18% 현재 올랐다가 지금 이제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이날 그 수익 실현 어떻게 하시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으면 아까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두 자리 숫자 이거 18% 급등하셨을 때는 적어도 50%의 물량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고요. 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은 바로 여러분 보세요. 이 분봉 차트 들어가셔서 3분봉 차트를 누르시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급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아침에 갭상승 붕 떠서 5% 올라서 시작해서 이 황금선을 타고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주식을 버리셔야 될까요? 아니죠. 이건 강력 매수죠. 강력 보유죠. 들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18% 급등했을 때 이런 시세가 나왔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좀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바로 최고 8,490원 18% 다음날 바로 급등한 시점에서 그 약 몇 시인가요? 한 9시 40분인가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 황금선을 이탈하게 되죠. 이럴 때는 적어도 50%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50% 챙기시는 보유하시거나 그것마저 나중에 이익 실현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윗꼬리가 20% 30% 급등해도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수익을 챙기실 때는 좀 챙기시는 전략도 좋아 보이십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매수, 강력 보유, 수익 실현. 이 타이밍을 정확히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 시간에 많이 배웁니다. 우리 전문가 두 분을 소리 없는 강자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네, 여러분 뭐 실력도 그렇지만 정말 진정성 있는 두 전문가예요. 자, 오늘 또 믿고 보는 종목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황근석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저는 이제 아까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계속 얘기했는데 딴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저는 디지털 뉴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은 롯데정보통신입니다.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나 잘 모르실 텐데 일봉을 보면 무지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분봉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30분봉의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자리들에서 거래가 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분봉도 봤지만 분봉보다도 사실은 제가 오늘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포스코 ICT라는 그 무겁고 무거운 주식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포스코 그룹의 그야말로 디지털을 뭐 관련 솔루션을 맡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롯데정보통신과 포스코 ICT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결국은 그린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로 결국은 고평가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계속 순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효성 ITX라는 것도 효성그룹의 결국은 그 디지털 뉴딜 관련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 효성 ITX는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자리들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 상대적으로 롯데정보통신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살짝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여기서 살짝 양봉을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진섭 전문가님은 성격이 급해서 바로 사면 바로 올라갈 종목을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천천히 좀 이렇게 달궈져서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사실은 오늘 이 롯데정보통신은 이 차트 모양상이나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뉴딜의 순환매 차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초가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38,000원 정도 잡고요. 손절 라인은 31,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오늘 라운드 2의 핵심 주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 가운데 저평가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확인하세요. 자, 박진서 전문가님 네.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사자마자 빵 튀어오르는 종목.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니 저도 빵 터져도 뭐 중장기 투자 종목이 나오니까요. 모든 뭐 CS들이 이렇게 1000% 급등한 종목도 다 시작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오늘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두 종목이 나왔는데요. 제 종목 검색 로직에서 두 종목이 나왔는데 하나는 빵 터진 종목이고 하나는 황정은처럼 서서히 갈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고민하다가 서서히 갈 종목으로 오늘 제가 뜻밖인데요. 예, 그렇죠. 예. 제가 하도 그동안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그런 거 종목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예. 종목 이름이 네페스입니다. 네페스고요. 뭐 이 회사는 다 아시는 회사죠. 제가 지금까지 그전에 말씀드린 회사들 보면 대부분 잘 모르시거나 좀 약간 소외된 회사들이에요. 몇 개월, 몇 달, 뭐 5개월, 6개월 동안 행보하다가 갑자기 이제 빵 터지고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이건 전력 관리칩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그 대만의 TSMC죠. 그런 비메모리 그런 반도체 산업의 어떤 독주를 막기 위해서 저희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의 확대에 따른 비메모리 수요 증가. 그래서 2021년 영업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뭐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줬고요. 그리고 뭐 지난 달간 놓고 보더라도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줬고 오늘 좀 많이 들어왔고요. 예, 흐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페스 회사는 이미 제가 그 트렌드를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주가가 32,300원입니다. 근데 뭐 직전 고점 라인이 뭐 36,000원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직전 고점을 서서히 뭐 가고 이걸 1차 목표 주가 36,000원 또 손절가는 직전 저점이 되겠죠. 한 27,000원 라인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27,000원, 목표가 36,000원. 네페스였습니다. 오늘 두 종목 눈여겨보셨죠? 네페스와 롯데정보통신. 네, 이렇게 종목들 봤고요. 하루 휴장한 미국 증시 개장 기다리면서 9시에 황윤석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네. 오늘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내일 매수해도 좋을 종목들, 그다음에 차기에 준비해야 되는 정말 중기 투자해도 좋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예, 이런 알짜배기 내용 듣는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메인 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걸 들어가면 우리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쫙 보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서 황윤석 전문가의 사진을 그 깜빡깜빡하는 거 보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오늘도 관전평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분 저희 화면으로 나갈 거고요. 아직 생방송 기준으로 미국 증시 개장하지 않았는데 시간에 테슬라 급락, 니콜라 급등 많은 예의주시하고 계시네요. 저희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과 박진서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